죽었어야 할 여자가 살아 돌아왔습니다. 그것도 자신이 누구인지도 모른 채 맨발로 병원 가운 차림으로 새벽 택시를 잡아타고 반찬가게 앞에 나타났습니다. 그런데 더 소름 돋는 건 따로 있어요. 바로 그 순간 세상 어딘가에는 이미 그 여자의 얼굴을 하고 살아가는 또 다른 여자가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같은 얼굴, 다른 삶, 그리고 25년 전 한 여자가 저지른 끔찍한 범죄. 오늘 저는 MBC 일일 드라마 첫 번째 남자의 핵심 충격 포인트를 낱낱이 파헤쳐드리겠습니다. 잠깐 시작하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 꼭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작은 클릭 하나가 더 좋은 리뷰를 만드는 힘이 됩니다. 먼저 이 드라마를 이해하려면 핵심 구조부터 잡아야 합니다. 오장미와 마서린. 두 사람은 쌍둥이 자매입니다. 같은 뱃속에서 태어났지만 25년 동안 서로의 존재를 모른 채 살아왔습니다. 왜냐고요? 그 이유가 이 드라마 전체의 악의 뿌리이기 때문입니다. 드림그룹 회장의 며느리 채화영. 이 여자가 25년 전 갓 태어난 쌍둥이 중 한 명을 훔쳐갔습니다. 폭력으로, 협박으로 그 어린 생명을 그 어머니 품에서 빼앗아 자신의 딸로 키운 겁니다. 채화영에게 빼앗겨 재벌가의 딸 마서린으로 자란 아이. 그리고 어머니 정숙희 곁에 남아 반찬가게 딸 오장미로 자란 아이. 그런데 어느 날 두 사람은 극적인 방식으로 서로의 존재를 알게 됩니다. 그리고 내린 결정 하나. 하루만 서로 바꿔서 살아보자. 이 단 하루의 교환이 모든 비극의 방아쇠가 됩니다. 채화영은 오장미가 마서린의 신분으로 움직이는 것을 눈치채고 마서린인 줄 알고 트럭을 보냅니다. 하지만 트럭에 치인 사람은 오장미가 아니라 진짜 마서린이었습니다. 채화영은 자기 딸을 죽이려 했습니다. 자신이 훔쳐다 키운 딸을. 마서린은 열흘 동안 중환자실에서 의식 없이 누워 있었습니다. 그 열흘 동안 강백호는 매일 찾아와 손을 잡았습니다. 그는 마서린을 오장미라고 믿고 있었으니까요. 담당 의사가 경고했습니다. 장기 코마를 대비하셔야 할 수도 있습니다. 뇌파 반응이 여전히 미약한 상태라서요. 반찬가게 가족들은 밤새 교대로 병실을 지켰고 정숙희는 매일 밤 공황 상태를 반복했습니다. 그런데 자정을 넘긴 어느 새벽 간호사가 야간 순찰을 돌다가 이걸 발견합니다. 마서린의 왼손 검지가 미세하게 떨리고 있었습니다. 뇌파 모니터에 변동이 감지됐고 빠른 발소리가 복도를 울렸습니다. 그리고 마서린이 눈을 떴습니다. 그 다음이 진짜 소름 포인트입니다. 의사가 물었습니다. 이름이 뭔지 말할 수 있어요? 아무 대답이 없었습니다. 여기가 어딘지 알겠어요? 지금 병원이에요. 마서린은 대답 대신 갑자기 링거 바늘을 뽑으려 했습니다. 간호사가 막았지만 코마에서 막 깨어난 사람이라고는 믿기 어려운 힘으로 뿌리쳤습니다. 그리고 침대에서 내려서며 입을 열었습니다. 열흘 만에 나온 첫 번째 소리였습니다. 목소리는 거칠고 갈라졌지만 또렷했습니다. 의사도 간호사도 보안팀도 막지 못했습니다. 마서린은 병원 가운 차림에 맨발로 병원 1층 로비를 가로질러 자동문을 열고 새벽 공기 속으로 걸어나갔습니다. 그리고 지나가던 택시에 손을 들었습니다. 기사가 물었죠. 어디로 갈까요? 마서린이 또렷하게 주소를 말했습니다. 반찬가게 주소였습니다. 몇 번 가보지도 않았던 그 작은 가게의 번지수가 머리로 기억한 게 아니었습니다. 혀가 먼저 움직이고 입이 먼저 소리를 냈습니다. 쌍둥이라는 혈연의 끈이 의식을 뛰어넘어 몸에 새겨진 기억을 끌어냈습니다. 새벽 골목, 오래된 간판 하나가 희미하게 보였습니다. 택시가 완전히 멈추기도 전에 문을 열고 내린 마서린. 맨발이 차가운 아스팔트에 닿았지만 아랑곳하지 않았습니다. 반찬가게의 간판을 올려다보는 순간 처음으로 눈물이 고였습니다. 왜 눈물이 나는지 자신도 몰랐습니다. 부엌에서 이른 새벽 양념을 준비하던 정숙희가 눈을 크게 떴습니다. 그 순간 마서린이 한 발자국 내디뎠습니다. 거칠고 갈라진 목소리였지만 그 한마디가 부엌 전체를 울렸습니다. 정숙희는 뒷걸음을 쳤습니다. 그러더니 마서린의 볼에 손을 댔습니다. 양념이 잔뜩 묻은 손이었습니다. 아무도 개의치 않았습니다. 지능이 퇴행한 상태에서도 자신이 낳은 아이를 본능으로 알아본 것이었습니다. 두 사람은 부엌 바닥에 주저앉아 한참 동안 서로를 놓지 않았습니다. 정숙희가 마서린의 머리카락을 쓰다듬으며 말했습니다.
이 장면 보다가 저 솔직히 눈물 흘렸습니다. 25년을 잃어버린 모녀의 재회, 말 한마디 제대로 못하는 어머니와 자신이 왜 우는지도 모르는 딸, 소란을 듣고 오태평이 2층에서 뛰어내려왔습니다. 열흘 동안 병실에서 눈도 못 뜨던 동생의 얼굴을 보자 그 자리에서 얼어붙었습니다. 그리고 무릎을 꿇으며 외쳤습니다. 야, 너 어떻게 온 거야? 오태평의 눈에서도 눈물이 쏟아졌습니다. 누나 오태숙이 달려왔고 연보라도 이모를 보며 외쳤습니다. 이모다. 다 나은 거야? 반찬 가게의 작은 부엌에 울음소리와 웃음소리가 뒤섞였습니다. 그런데 아무도 눈치채지 못한 것이 있었습니다. 정숙희가 마서린을 토끼라고 불렀다는 사실을. 마서린은 오장미가 아니라 정숙희가 처음부터 토끼라고 불렀던 그 쌍둥이 아이였습니다. 강백호. 이 남자는 날카롭습니다. 변호사라는 직업이 공짜가 아닌 사람입니다. 마서린이 반찬 가게로 돌아왔을 때 강백호도 달려왔습니다. 그리고 그 순간부터 뭔가 이상하다는 걸 느끼기 시작합니다. 병실에서 잡았던 손과 지금 눈앞에 있는 이 사람의 눈빛이 달랐습니다. 오장미의 눈에는 항상 강인함과 따스함이 공존했습니다. 세상이 무너져도 웃음을 잃지 않는 단단함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자신을 바라보는 이 사람의 눈에는 공허함과 혼란만 가득했습니다. 강백호가 시험해봤습니다. 사고 이틀 전 오장미와 한강에서 둘만 나눴던 이야기를 꺼냈습니다. 장미씨, 그날 꿈 꿨다고 했잖아요. 무슨 꿈이었는지 기억나요? 오장미는 정숙희가 자장가를 불러주는 꿈을 꿨다고 했었습니다. 오장미만 아는 이야기, 둘만의 기억이었습니다. 마서린이 머뭇거리다 대답했습니다. 바다에 있었어요. 되게 높은 데서 떨어졌는데 물이 차가웠어요. 완전히 다른 대답이었습니다. 강백호의 표정이 미세하게 굳었습니다. 하지만 기뻐하는 가족들 앞에서 추궁할 수는 없었습니다. 웃음을 유지했습니다. 목소리에 힘이 없었지만 그렇게 했습니다. 그날 저녁 강백호는 반찬 가게를 나와 형 강준호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형, 오장미 씨가 깨어났어요. 그런데 이상해요. 뭔가 달라요. 강준호가 물었습니다. 사고 후유증 아니겠어? 강백호는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그런 수준이 아니에요. 강백호는 알았습니다. 지금 반찬 가게에 있는 이 사람이 자신이 사랑한 오장미가 아닐 수도 있다는 것을. 마대창 회장, 드림그룹 회장이자 이 모든 비극의 중심에 있는 남자. 그는 병원 측으로부터 이상한 보고를 받습니다. 사라진 환자의 외모가 마서린 실장님과 구분이 안 될 정도로 동일합니다. 50년 넘게 사업을 해온 이 노인의 직감이 즉각 반응했습니다. 그는 비서 김 씨를 보냅니다. 그 여자가 어디 있는지 알아내. 확인되면 즉시 이 저택으로 데려와. 채화영은 이 사실을 알고 공황 상태에 빠집니다. 마대창이 반찬 가게 여자를 저택으로 데려오면 두 명의 같은 얼굴이 한자리에 서게 되는 것이었으니까요. 25년간 숨겨온 쌍둥이의 비밀이 폭발하는 순간이었습니다. 결국 마서린이 저택으로 갑니다. 두렵지 않은 표정으로. 마치 마대창 저택이 어떤 곳인지 이미 알고 있는 것처럼. 가야 할 곳을 찾은 사람의 표정이었습니다. 저택 거실. 마대창 앞에 같은 얼굴의 두 여자가 나란히 섰습니다. 마대창이 입이 막혔습니다. 오장미도 마서린을 바라봤습니다. 살아있었습니다. 트럭에 치여 피를 흘리며 쓰러졌던 마서린이 두 눈을 뜨고 자신의 맞은편에 앉아 있었습니다. 마대창이 두 사람을 검증하기 시작했습니다. 8살 때 서재에서 안경을 부러뜨린 에피소드, 좋아하는 음식. 오장미는 마서린에게 미리 배운 내용들을 줄줄이 맞췄습니다. 그런데 마서린이 뜻밖의 행동을 했습니다. 대답 대신 무언가에 이끌리듯 작은 소리로 멜로디를 흥얼거리기 시작했습니다. 부드럽고 느린 자장가. 반찬 가게에서 정숙희가 부르던 바로 그 노래였습니다. 거실이 조용해졌습니다. 마대창의 눈이 크게 떠졌습니다. 그 멜로디는 자신의 아들 마동석이 젊은 시절 자주 흥얼거리던 노래였습니다. 정숙희와 함께 있던 시절 배워온 노래. 마대창이 몇 번이나 아들의 방문 너머로 들었던 선율이었습니다. 마대창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이 노래를 어디서 알아? 채화영의 얼굴이 일그러졌습니다. 손톱이 손바닥을 파고들었습니다. 마서린이 그 노래를 알 리가 없었습니다. 채화영이 키운 마서린은 그런 자장가를 들어본 적이 없었으니까요. 마대창은 즉시 지시했습니다. 유전자 검사를 해.
오늘 당장. 최화영은 확신했습니다. 유전자 검사를 하면 반찬가게 여자가 혈연이 아님이 증명될 거라고. 사흘 후 결과가 나왔습니다. 마대창이 최화영을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최화영의 얼굴에서 피기가 사라졌습니다. 입술이 벌어졌지만 소리가 나오지 않았습니다. 불가능한 결과였습니다. 쌍둥이가 과학으로 증명되는 순간이었습니다. 25년의 거짓이 한 장의 종이로 무너지기 시작했습니다. 마대창이 거실을 서성이며 말했습니다. 반찬가게의 여자도 내 손녀야. 내 핏줄이 25년 동안 그런 데서 살았단 말이야. 최화영은 마지막으로 시도했습니다. 아버님, 아직 누가 서린이고 누가 다른 아이인지 확인이 안 됐습니다. 그러자 마대창이 돌아서며 말했습니다. 화영아, 동석이가 쌍둥이를 낳은 거야? 최화영이 간신히 입을 열었습니다. 아버님, 저도 몰랐습니다. 정숙희가 아이를 버리고 도망간 것이었습니다. 오장미가 이 거짓말을 들으며 이를 악물었습니다. 버린 것이 아니었습니다. 빼앗은 것이었습니다. 정숙희에게서 갓 태어난 아이를 폭력으로 뜯어간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아직 증거가 완벽하지 않았습니다. 지금 이 자리에서 전부 터뜨릴 수는 없었습니다. 그 무렵 저택복도에서 마서린과 최화영이 마주쳤습니다. 마서린의 몸이 순간 경직되었습니다. 눈동자가 확장되고 호흡이 빨라졌습니다. 마서린이 한 발짝 뒤로 물러서며 최화영을 가리켰습니다. 당신. 마서린의 목소리에 공포와 분노가 뒤섞여 있었습니다. 마치 최화영에게 당한 무언가를 기억하는 듯한 반응이었습니다. 최화영이 발걸음을 옮기자 마서린이 소리를 질렀습니다. 오지마. 마대창이 소리를 듣고 서재에서 나왔습니다. 마서린은 벽에 붙은 채 숨을 몰아쉬고 있었고 최화영은 몇 발짝 떨어진 곳에서 당혹스러운 표정을 짓고 있었습니다. 마대창이 최화영을 노려보았습니다. 이 아이한테 뭘 한 거야? 오장미가 2층 난간에서 이 장면을 지켜보며 확신했습니다. 마서린이 최화영에게 보인 격렬한 반응은 단순한 사고 후유증이 아니었습니다. 마서린은 코마에 빠지기 전부터 최화영의 범죄를 알고 있었습니다. 그 기억이 감정의 형태로 남아 폭발한 것이었습니다. 몸이 기억하고 있었습니다. 머리가 잊어버린 것을 세포가 기억하고 있었습니다. 이제 오장미 이야기로 넘어와야 합니다. 이 드라마의 진짜 주인공. 오장미는 지금 마서린의 이름으로 드림호텔 저택 한가운데서 살고 있습니다. 적진의 심장부에서 혼자 전쟁을 치르고 있는 겁니다. 매일 최화영에게 엄마라고 불러야 합니다. 어머니 정숙희를 망가뜨린 원수에게, 최화영이 아버지 오복기를 사고로 잃게 만든 장본인에게, 그 인간에게 매일 엄마라고 부르며 애교를 떨어야 하는 현실. 그러면서 오장미는 증거를 찾아다닙니다. CCTV를 뒤지고 최화영의 서재를 수색하고 강남봉 교수와 최화영의 불륜 관계를 발견합니다. 그리고 깨닫습니다. 강남봉, 백호와 준호의 아버지. 이 사람이 최화영과 불륜 관계이면서 동시에 오복기를 교통사고로 죽게 만든 사건과 연결되어 있다는 것을. 오장미는 CCTV에서 이강혁의 부하 쌍칼을 발견합니다. 오복길이 사고를 당하던 날 호텔에 있었고 이강혁과 주차장에서 만난 장면이 그대로 포착된 인물이었습니다. 증거의 조각들이 하나씩 모이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결정적인 한 방이 없었습니다. 마서린이 숨겨놓은 녹취 파일과 USB. 그것이 아직 손에 없었습니다. 설인아, 네가 숨겨놓은 게 대체 어디 있는 거야? 오장미가 최화영의 서재에서 혼자 중얼거렸습니다. 그리고 드디어 그 USB가 나타납니다. 예상치 못한 곳에서. 진홍주가 마서린의 방에서 가져온 립스틱 안에서 작은 USB가 튀어나온 겁니다. 진홍주가 파일을 열어보는 순간 얼굴이 굳어버립니다. 아무 말도 못하고 화면만 뚫어져라 봤습니다. 엄마 염산월이 다급하게 물었습니다. 홍주야, 이게 뭐야? 사람 죽는 거야? 진홍주가 낮게 말했습니다. 내가 갖고 있을 거야. 엄마는 모르는 척만 해. 그리고 속으로 확신했습니다. 드디어 칼이 내 손에 들어왔다. 진홍주. 이 여자가 이 싸움의 새로운 변수가 됩니다. 최화영을 잡을 칼을 손에 쥐었지만 그 칼의 방향이 어디로 향할지는 아무도 모릅니다. 이 드라마에서 가장 소름 돋는 반전 중 하나가 바로 정숙희의 기억 회복 장면입니다. 정숙희는 5세 아이 수준의 지능으로 퇴행한 상태입니다. 그런데 어느 날 밤 강백호 앞에서
갑자기 무언가를 말하기 시작합니다. 30년 전 태안별장에 장미를 숨겼어. 채화영이 우리 토끼를 훔친 거야. 강백호가 얼어붙었습니다. 잠깐, 지금 그 말 다시 한 번만요. 그러자 정숙희가 또렷하게 말했습니다. 남자들이 쫓아와서 가짜 아기 포대기 들고 절벽으로 뛰었어. 그 말이 끝나자 정숙희는 가슴을 움켜쥐고 그대로 눈이 뒤집히며 쓰러졌습니다. 강백호가 정숙희를 부여잡으며 외쳤습니다. 하지만 정숙희의 손은 끝까지 백호의 옷깃을 놓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강백호의 머릿속에는 단 한 문장만 남았습니다. 태안별장. 거기서 채화영이 모든 걸 시작했다. 강백호와 마대창. 이 두 사람이 함께 태안별장으로 향합니다. 먼지 냄새가 코를 찌르는 그곳에서 벽지가 미세하게 들뜬 부분을 발견합니다. 그리고 그 뒤에 낡은 나무 문이 드러나고 오래된 상자 하나가 나타납니다. 상자 안에는 젖은 흙기가 말라붙은 천과 찢어진 아기 포대기 끈이 들어 있었습니다. 마대창이 그걸 보는 순간 숨을 들이마셨습니다. 정숙희가 말한 가짜 아기 포대기가 머릿속에서 딱 맞아 떨어졌습니다. 태안별장은 과거 사건의 현장이었습니다. 그때 별장 안쪽에서 딱 하는 소리가 났습니다. 강백호와 마대창이 동시에 몸을 굳혔습니다. 한 가지는 분명했습니다. 태안별장은 이미 오래전부터 비어있지 않았다는 것. 그리고 그 순간 강백호의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병원 번호였습니다. 정숙희가 의식을 되찾았습니다. 지금 채화영의 상황을 정리해드립니다. 한쪽에서는 마서린 행세를 하는 오장미가 매일 증거를 찾아 돌아다니고 있습니다. 다른 한쪽에서는 코마에서 깨어난 진짜 마서린이 저택 안에서 채화영을 향해 공포 반응을 보이고 있습니다. 또 다른 곳에서는 진홍주가 결정적 USB를 손에 쥐고 있습니다. 강백호는 태안별장의 비밀을 파헤치기 시작했고 마대창은 이미 두 손녀를 모두 직계혈연으로 인정하겠다는 방향으로 가고 있습니다. 사면 초가입니다. 채화영이 사무실 창밖을 내다보며 자신의 손톱을 물어뜯습니다. 25년간 숨겨온 비밀들이 하나의 실에 연결되어 있었고 그 실의 끝을 여러 사람이 동시에 잡아당기고 있습니다. 이강혁에게 지시합니다. 그 여자가 경찰에 가면 끝이야. 경찰보다 먼저 찾아야 해. 하지만 채화영이 미처 계산하지 못한 것이 있었습니다. 깨어난 환자가 오장미가 아니라 마서린이라는 사실. 그리고 그 마서린이 향한 곳이 반찬가게라는 사실이었습니다. 채화영이 눈을 감고 깊이 숨을 들이쉽니다. 아직 끝난 것이 아니었습니다. 찾아내서 입을 막으면 되는 일이었습니다.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가지고 마는 것이 채화영이라는 사람이었으니까요. 하지만 이미 판은 채화영의 손을 벗어나고 있었습니다. 채화영은 단순한 막장 악녀가 아닙니다. 그녀가 저지른 모든 악행은 생존 본능에서 출발합니다. 마서린을 잃으면 모든 것을 잃는다는 공포. 그 공포가 그녀를 극단으로 몰아갑니다. 가장 무서운 악은 이유가 있는 악입니다. 두 번째, 기억이 핵심 무기입니다. 이 드라마는 기억과 망각을 충격적으로 활용합니다. 코마에서 깨어난 마서린의 몸이 기억하는 것들. 정숙희가 퇴행한 지능 속에서도 간헐적으로 되살아나는 과거. 강백호가 퍼즐처럼 모아가는 단서들. 모두 기억이라는 하나의 주제로 연결됩니다. 세 번째, 쌍둥이 구도의 잔인한 반전입니다. 같은 얼굴이 각자 다른 삶을 살았다는 설정은 드라마에서 많이 봤습니다. 하지만 이 드라마는 두 사람이 서로의 삶을 하루 동안 교환했다가 그것이 비극의 씨앗이 된다는 점에서 다릅니다. 선의의 선택이 최악의 결과를 낳은 겁니다. 첫째, USB 파일의 내용은 무엇인가? 진홍주가 열어보고 굳어버린 그 파일에는 채화영의 어떤 범죄가 담겨 있을까요? 마동석의 실종과 연관이 있을까요? 둘째, 정숙희의 기억이 완전히 돌아올 수 있을까? 태안별장, 가짜 아기 포대기, 절벽. 정숙희가 기억하는 그날의 진실은 무엇인지. 셋째, 마서린은 채화영의 범죄를 언제, 어떻게 폭로할까? 코마에서 깨어난 마서린의 기억이 어디까지 돌아왔는지. 채화영을 향한 그 극렬한 공포 반응이 언젠가 폭발할 것입니다. 넷째, 강남봉과 채화영의 불륜이 어떤 폭발을 일으킬까? 한영자 변호사가 이 사실을 알게 되는 순간, 그리고 강백호와 강준호가 알게 되는 순간. 다섯째, 마동석은 살아있을까? 이 드라마에서 아직 완전히 등장하지 않은 인물이지만
모든 비밀의 중심에 그가 있습니다. 두 개의 같은 얼굴. 하지만 그 안에 담긴 것은 완전히 다른 삶이었습니다. 오장미의 눈은 원수의 집에서 이를 악물고 버티는 전사의 눈이었고, 마서린의 눈은 자신이 누구인지 아직 온전히 알지 못하는 미아의 눈이었습니다. 채화영이 쌓아올린 25년의 거짓. 그 벽에 금이 가기 시작했습니다. 아주 조금씩, 그러나 분명하게. 마대창 회장이 결과지를 내려놓으며 말했습니다. 내 손녀가 둘이라니. 이게 대체 무슨 소리야? 그 순간이 이 드라마의 모든 것이었습니다. 이 이야기는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 태안별장의 비밀이 완전히 열리지 않았고, 마서린의 기억이 다 돌아오지 않았으며, USB의 내용이 세상에 공개되지 않았습니다. 여러분이라면 정숙희의 기억이 완전히 돌아오길 바라시나요? 그리고 채화영은 결국 어떤 방식으로 무너지게 될까요? 댓글로 여러분의 예측을 남겨주세요. 이 드라마의 다음 충격 포인트가 터지면 바로 달려오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꼭 눌러주시고 알림 설정도 해두시면 다음 리뷰 놓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응원이 더 좋은 리뷰를 만드는 힘이 됩니다. 다음 영상에서 또 만나요.